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는 물론 이 부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 전 대표 일가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계 앞으로 좀 돌려볼게요.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씨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시작된 게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정경심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됐죠. 그리고 2023년 9월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형기를 11개월 앞두고 출소를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조 전 대표 형기가 약 3분의 2나 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사면이 확정되면 조 전 대표 일가 비리 약 6년 만에 면죄부를 받는 셈입니다. 조 전 대표 부부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대부분 약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들입니다. 먼저 조 전 대표 자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드는 등 입시 비리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요, 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봤었습니다. 정경심 씨도 마찬가지죠. 딸 조민 씨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같은 이른바 7대 스펙. 대법원이 모두 허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었죠. 보니까 최강욱 전 의원까지 함께 이 사면 대상에 올랐던데요. 그러니까 다 같은 혐의니까는 함께 사면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최 전 의원의 경우는요.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023년 9월에 유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었죠. 형이 약 한 달 남은 상태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국민 공분을 자아낸 사안이기도 했었죠.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한번 볼게요. 업무상 횡령, 또 기부금품법 위반, 또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 최종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쓴 후원금만 8천여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유용한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나요, 윤 전 의원 재판은 4년 넘게 걸려서 결국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재판은 길었는데 유죄 확정 단 9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오른 겁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도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을 했었죠.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입니다. 당시 법원이 선거법 위반 전과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 특별 채용 전형을 만들어서 복직시킨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탁을 했다가 네. 철회한 그 명단도 이번에 좀 포함이 됐죠? 포함이 됐어요. 여권 관계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균형 맞추기 차원이다라고요. 송 비대위원장, 내가 전달한 사면 명단 철회한다고 사실 최근에 밝혔지만 이미 전달된 걸 어떻게 무효하겠습니까? 자, 홍문종 전 의원 횡령 배임 혐의, 또 심학봉 전 의원과 정창민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조국 전 대표 일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건 오늘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이 3명의 전직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초 여권에서는 정치인 사면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고심 끝에 여권 핵심 관계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사면할 거면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실련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